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생 사랑의 향기입니다. 아이들과 1학기 때 몇 번 만나지 못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됩니다. 아이들 여름방학 지나고 오면 2학기에는 아이들 마음껏 학교 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돌보느라고 어머님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 또 방학이 되어서 정말 어머님들의 수고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힘든 우리 초등맘들을 위해서 오늘 가져온 책은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김미나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카시오페아에서 2018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 하게 되면 마음껏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여행은 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또 주의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에 초등 독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김미나 선생님도 초등학교에서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김미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과 실천한 내용을 이 책으로 출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초등맘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고 아이들이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우리 초등맘들에게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13쪽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도와줘야 한다. 손에 늘 책이 들려있는 아이라면, 틈날 때마다 책을 읽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분명 공부를 잘할 가능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다. 책을 읽는 아이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켜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수행평가를 보고 단원평가를 보는데 단원평가의 성적을 위해서 성적이 낮으면 바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읽기 능력, 학습 능력, 그것인데 그것은 독서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책 리뷰했던 독서머리 공부백에서도 아이들의 읽기 능력, 학습 능력이 먼저라고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교육보다는 독서 습관, 독서 능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성적에 집중한다. 학습 능력을 올려 성적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성적을 우리 아이들이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70점, 80점,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을 올리려면 반드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먼저 향상돼야 된다는 거, 그 학습 능력을 향상하려면 반드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독서를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도 보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보다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책 읽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바쁘고 해서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책을 읽혀야 될까요? 초등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책 읽기 싫어할 때 억지로 읽혀야 될까? 읽히고는 싶은데 아이가 읽기 싫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 억지로라도 읽혀야 할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딸보다는 아들이 책 읽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재미이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엄마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강요하면 안 되는 거네요.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 보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이다. 억지로 읽히면은 안 된다는 건데 읽히기는 읽혀야 된다는 거네요. 읽히는데 아이가 책의 즐거움을 느껴서 읽을 수 있도록 경험을 하게 해주라는 건데요. 엄마가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엄마가 책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아이의 동선에 맞게 두는 것, 그리고 책장에 아이의 눈높이에 있는 칸에 좋은 책들을 진열해 놓는 것, 또 주말에 엄마와 백화점 쇼핑이 아닌 서점, 도서관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책은 반드시 읽혀야 되고,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우리 초등맘들이 해주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고1 아들이 있는데요. 고1 아들이 학원 다니고 책 읽을 시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서 어느 날 아들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공부를 하려면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읽기 능력, 학습 능력 없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억지로 읽으라고 해도 절대 읽지 않으니까 독서 클럽을 만들자. 엄마하고 너하고. 그래서 독서 클럽을 정했어요. 9 독서 클럽이라고 9시에 하는 독서 시간을 정해서 9시가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서로 그날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을 얘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아들이 또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지고, 우리 둘이서만 하는 독서 클럽인데도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독서 클럽을 만드셔서 시간을 정해서 읽은 책을 읽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정서적 유대도 되면서 서로 책 읽을 시간도 마련하고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억지로 책 읽어라 하지 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책 읽기 하다 보면 독서록 쓰게 하는데요. 학교에서 숙제도 내주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독서록 쓰는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야기 때는 꼭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독서록 꼭 쓰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로 꼭 쓰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너무 쓰기 싫어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 독서록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꼭 쓰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아 선생님도 쓰기를 권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의 힘은 대단하다. 특히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더 그렇다.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제목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내용도 가물가물하다. 분명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이 있음에도 책을 덮고 하루만 지나도 기억에서 멀어진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어보면 한 권의 책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며 글로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책을 읽고 그냥 넘어갔을 때보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빠르고 크게 온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면서 3번, 4번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창하게 독서록을 공책 한 바닥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책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 명언 또는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느낌을 한두 문장 정도만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읽은 책을 계속 기록하면서 짧게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해 놓는 것이 그 책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그 책이 정말 내 책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독서록을 꼭 하도록 권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 집에서 독서록 같이 학교에서 준 독서록이나 또는 문구점에서 파는 독서록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록 아이들이 책 읽고 나서 꼭 짧은 문장이라도 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보라, 교과서와 관련된 독서를 하라. 우리 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책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2학기 교과서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그 2학기 교과서를 보시고 각 교과서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보셔서 그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으면 2학기에 공부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선생님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머리를 짜낸다. 교과서를 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니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은 사실 정해져 있다. 결국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인 것이다. 교과서만 공부해도 잘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문제집과 선행학습으로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닌지 늘 걱정이다. 교과서는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최선의 책이다. 교과서 그리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독서만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등맘들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집 선행 학습보다 교과서 한번 2학기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2학기 교과서 공부 잘 하려면 그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연계도서들, 관련된 도서들 도서관에서 찾아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 2학기 공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교과서와 관련된 연계도서들 그리고 학년별로 추천도서들이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 수록된 추천도서들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시면 학년별 독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 독서 전략도 나와 있고요. 학년별 추천도서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 있는 수록도서도 나와 있고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서는 국어책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독서에 유용한 사이트도 나와 있고, 도서관 100배 활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초등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10계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우는 초등맘들 이 책 읽어보시고, 아이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 어떻게 독서 습관 잡아주고 어떤 책 읽힐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동안에 독서 많이 하고 또 여행도 많이 해서 부쩍 성장하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초등맘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요. 또 저는 우리 초등맘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